자,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소장입니다. VIP 토요 경마 방송 오늘도 조지엄 기자와 함께 출발합니다. 자, 이제 5월 셋째 주입니다. 토요 경마 중후반이 조금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조지엄 기자에게 안쪽 소식부터 좀 짤막하게 또 전해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 이제 코리안 더비가 열리기 때문에 부산에서 오랜만에 그 낯익은 얼굴들이 왔어. 8명이나 왔더라고요. 뭐 후지 기수를 시작으로 유현명, 최시대 뭐 더비를 위해서 많은 기수들이 와갖고 그냥 기수협회 그 안이 상당히 복잡복잡했습니다. 뭐 더비는 더비고 더비 마친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뭐 그 축제 분위기에 괜히 휩싸일 그런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또 조한별 기수가 오랜만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제 훈련을 시작했어요. 기수협회에서 이제 밥 먹고 나오는데 만났는데 이 조한별 기수도 조만간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제 기승을 할 예정이고, 또 이제 지난주 그 금순이 그 엄지에 낙마했던 박현우 기수가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지금 한 마리 마필 세상만사라는 마필에 투표가 돼 있는데 이거 탈지 안 탈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이제 목 쪽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었고, 또 이상혁 기수 역시도 지금 출마 투표엔 돼 있습니다만은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과연 기승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부상당하는 기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계속 꾸준하게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온 마필이나 또 최근에 걸음의 상승세를 같이 해왔던 기수, 지금 방금 조지엄 기자가 얘기해줬던 두 기수의 경우는 현장에서 등짝 체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조지엄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가 오전장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3경주 조지엄의 스페셜 승부, 그리고 조지엄의 메인 승부는 9경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박 소장은 7경주가 스페셜 승부고요. 후반부에 11경주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총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요. 망아지들 가운데서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들이 여러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반 중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경주의 절반 이상이 판가름이 나진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중에 이제 9번마 아워키엣이 뛰어보기도 많이 뛰어봤고, 또 착순권에는 그래도 꼬박꼬박 뛰어들고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워키엣이 이제 인기 1위로 갈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그 생 망아지들 중에 7번마 윈드킨이라든지 그다음에 10번마 세라킹, 7번, 10번 요 두 마필의 초반 스피드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단지 둘 다 이제 망아지라는 점이고 아직은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는 점 때문에 그래도 복승식이 안정적인 마필을 꼽자면 이제 9번마 아워캣이 최근에 그래도 꾸준히 자기 타임은 띄워지고 있습니다. 선입으로서도 자기 타임은 꾸준히 띄워지고 있기 때문에 9번마 아워캣이 복승식의 이제 충마로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제 종합집 백판짜리 한 마리만 이제 여러분들께 살짝 언급을 드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복병이죠. 종합집 백판이니까 당연히 안 팔리는데 이 4번막 곤솔 같은 마필이 출발이 상당히 안 돼요. 그러니까 주행 검사 당시에 스타트가 상당히 좀 안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스타트가 나름대로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선두권이 말씀드렸듯이 망아지들끼리 싸우거나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레이스가 펼쳐져서 선두권이 상당히 혼탁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4번막 곤솔 같은 말, 이거 뭐 김옥성 기수 태워서 바로 때리는 거니까 배당 마필로서는 4번막 곤솔 같은 마필이 스타트 잘 나오는 순간에 바로 배당으로 직결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1경주부터 글쎄 곤솔이라는 고배당 마필을 좀 오픈을 해줬는데 주행 심사 때 스타트가 늦었어요. 그리고 뭐 게이트 이탈만 늦는 게 아니라 초반 걸음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 과정도 느린 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되겠나 이러신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 측면에서는 주행 심사 이후에
꾸준한 발주 연습으로 스타트가 많이 보강이 됐다라는 점 감안을 하시고 뭐 그래도 뭐 앞에야 나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앞선 마필들이 많이 뭉쳐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후반부에 어부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고배당 마필로 그렇죠. 4번마 곤소를 우리 조재현 기자가 짚어주었습니다. 11번 늘푸른 천둥이가 아직도 조금 끄는 맛은 남아있는데 요거 지금 송재철 기수가 이번에는 직접 조결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관리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얻어 타고 게이트 2점으로 앞장을 떴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직접 조결하고 나오는데 요거 멘트가 좀 어때요? 말씀하셨듯이 요 늘푸른 천둥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끄는 악벽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송재철 기수와 얘기를 해봤더니 끄는 악벽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 그래서 그럼 걸음은 어떠냐? 걸음은 뭐 직전 정도.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박 소장이 지금 얘기했듯이 직전에는 남이 만들어준 걸 처음 타봤다면은 이번에는 송재철 기수가 직접 2주 동안 말을 만들고 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끄는 악벽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측면 때문에 분명히 좀 더 좋은 걸음을 직전보다는 또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악벽이 완벽하게 잡혀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직접 조교한 기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완전히 말이 이제 소로 변했다. 악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끄는 악벽이 사라진 그런 상태다가 아니라 그렇죠. 충분히 내 손 안에 잡아낼 정도까지 올라왔다. 잡을만하다. 이런 멘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은. 자, 이 망아지들 간의 초반 치열한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외곽에 뭐 서와 아라리 같은 거 밀고 나가라고 그래놓고 첫 멘트지만 직선주로 승부를 한번 승부 타이밍을 후반으로 옮겨서 한번 타보는 그런 작전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재현 기자가 지금 4번마 곤소리라는 고배당 마필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근데 11번 좀 덜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마필 가운데서 단순히 선행 못 가니까 이거 외곽이니까 아웃.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색다른 작전이 이번 경주 구사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바로 먹힐 가능성도 있다. 왜? 망아지들이 지금 앞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11번 늘푸른 천둥이를 고배당 마필로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그 악벽이 계속 제어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6등급 벗어나기 전까지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12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고요. 액면상으로 이제 2마리의 전력이 조금 더 우세한 경주. 조금 더가 아니라 나머지 마필들의 액면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2마리를 먼저 봐야 되는 경주입니다. 9번마 미라클 러버, 8번마 야호 미라클인데요. 9번 미라클 러버 쪽이 역시 이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막입니다. 이건 나 지금 데뷔전 때 이걸 놓쳤는데 1200m에 꾸준하게 뛸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해놓고 역지를 못했어요. 데뷔전 때. 어때요? 8번, 9번 인기마.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 저배당 막권을 좀 인정을 합니다. 9번 미라클 러버 같은 경우는 직전에 당일날 이제 기수가 교체가 됐죠. 김동수 기수로 이제 교체가 됐고 김동수 기수 그러니까 출발이 상당히 늦었던 주행 검사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깔끔하게 게이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갖고 그 걸음이 뭐 그대로 이어졌어요. 사실 김동수 기수가 이 경기에서 입상은 했습니다마는 또 2일 기승정지라는 그 초반에 나오면서 진로 변경을 하면서 기승정지라는 그 어떤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인까지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어쨌든 9번 미라클 러버는 김혜선 기수가 계속해서 이제 타기로 돼 있던 마필이고 요번에 김혜선 기수가 잘 만들어 놨고 또 김혜선 기수와 얘기를 해봤더니 상당히 뭐 자신감이 많이 묻어 있는 말 좋더라. 선행 가서 그냥 돌릴 9번은 미라클 러버 그다음에 뛴 걸로 8번 야호 미라클 2마리네요. 그래서 저는 9번 8번 이 마필 2마리 외에는 안 보입니다. 이번 경주는. 미라해서 유미라가 갑자기 미라클이네요 정말. 예. 9번 미라클 러버와 8번 야호 미라클. 저 박 소장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마필 그러니까 도전 마필이 해봐야 6번만 러블리 케일린이나 한 2마리 정도의 이제 훈련시 모습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정도인데 제가 볼 때 삼복송이 맥시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경주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9번, 8번은 기본 마건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오늘 토요 경마의 오전장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끄는 조지현 기자의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3경주가요 한 5마리 정도가 인기도를 나눠 갔습니다. 완벽한 쌍승식 대가리다. 이런 뭐 한수위의 능력만 없기 때문에 5마리가 골고루 팔리는데, 이거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제가 말 안 좋다고 잘라드렸습니다. 숨도 안 쉬고. 당연히 뭐 결과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말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아졌어요. 그거 놓고 후차권에 팔리는 4마리 중에서도 내용으로 2마리 자르면은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경주는 의외로 딱 3마리 갖고 경마하는데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연결될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장 이번 3경주 딱 3마리 갖고 경마하는 스페셜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꼭 조재현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마필 가장 세게 보세요. 인기가 이제 이번만 삼정스카이 먼저 될 것 같은데, 삼정스카이를 세게 보시나요? 그렇죠. 삼정스카이는 세게 보고 후차권에 한 마리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완전 인정. 예, 저는 인정입니다. 예, 게이트도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좀 8번만 이제 더블 J가 요게 이제 최근에 3번 연속 이제 4착 갖다 대고 있는데, 사실 크게 특징은 없어요. 말 자체가 스피드가 좋다거나 추임력이 좋다거나 이건 아니고 선두권에 가서 버티는 유형의 그러한 마필인데, 요게 컨디션이 조금 올라왔고 또 이번 경주에서 자기의 그 어떤 특징 아닌 특징대로 앞에 붙여서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마 더블 J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이번마 삼정스카이 어떤 3월 달에도 끝걸음이 나쁘지 않은 3착이었고 직전 경주 역시 좀 아쉽게 목 차이로 3착에 그쳤는데, 승부기가 좋은 박으론 기수 이 등짝 변화의 효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 조지현 기자는 8번마 더블 J의 가능성 후차권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마 삼정스카이를 놓고 들어갈 경주인데 압축이 불가피하죠. 2방 이상도 사실 뭐 동등 배팅은 돈이 안 되고 한쪽으로 좀 몰아서 좀 때려야 되는데, 자, 이번만 삼정스카이 놓고 압축된 막권, 돈 되는 막권으로 자 8번만 더블 J 일단 먼저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7번만 세상만사 인기 마필입니다만은 기본 사이즈 면에서 점수를 깎을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7번 세상만사를 역시 2번만 삼정스카이 거의 뭐 대등한 수준까지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2번, 7번, 8번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리면서 4경주 정리합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거의 올대가리로 팔리는 마필이 있는데요.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3번마 로열 빅토리의 최근 상승세가 가장 먼저 경마 팬들에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1400m 경주거리는 사실 국산 6등급, 5등급, 4등급 마필들까지는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경주거리인데, 로열 빅토리가 최근에 그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편성을 잘 만나서 팔리고는 있는데, 충분히 로열 빅토리를 자력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8번 선봉 영웅 같은 경우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이제 비세리온과 함께 2착으로 왔을 때 걸음이라든지 그 전의 모습을 봤을 때 말이 힘이 차면서 8만 선봉 영웅 같은 경우는 초반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 승급전입니다만은 부담 중량 이점을 안고 있고 또 1400이라고 해도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는 8만 선봉 영웅의 또 연투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사실 3번마 로열 빅토리도 기본 전력이 센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것마저 의심한다면은 뭐 막권질하기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굳이 배팅을 한다면 이번 5경주에서는 3번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그나마 좀 나은 마필들 쪽으로 지금 인기도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 속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노림수를 두고 배팅 가치가 있는 마필 하나 딱 골라서 그놈만 패는 그런 공략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굳이 인기 마필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8번마 선봉 영웅의 연투 기대감에 대해서는 조지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 좀 해줬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배당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 총 11마리 마필들 출전하는 암말 한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1견 6번 클린업 비전, 7번 승리 여제 뛰어오는 행보가 상대 마필들과는 조금 남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대상 경주 출신의 어쨌든 6번마 클린업 비전 그리고 대폭 줄어든 감량 이점 속에서 상승세 계속 이어오고 있는 7번마 승리 여제. 자, 이 두 마리에 52.5, 52kg 부담 중량. 물론 이제 나머지 마필들도 가볍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까지의 행보가 좋다 보니까 깜빡이로 갈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마필 먼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한 마리는 본다면은 굳이 이제 6번마 클린업 비전의 어떤 기본 사이즈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달 만에 나옵니다만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직전에 뭐 매니머니, 스마트타임 이런 센 말들한테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고 이번에 1200m 암말 레이스고요. 마음만 먹으면 6번마 클린업 비전이 선행까지도 가능한 안쪽에 물론 빠른 마필들이 몇 두 있습니다. 하지만 6번마 클린업 비전이 자기 스피드를 살려서 나는 이번에 선행 갈래 하고 맘만 먹으면은 선행도 가능한 편성이고 기본적으로 따라가서도 충분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중에 저는 6번마 클린업 비전의 기본 사이즈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순발력밖에 없는 마필이 일단 3번마 풀레일이고 또 게이트 잘 받은 1번부터 초반에 으쌰으쌰 밀고 나갈 마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강력한 추임력을 가진 마필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마필이 없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힘 한 배를 잘 해내서 직선주로 힘을 좀 몰아서 이렇게 발휘를 시켜내는 그런 등짝의 역할이 아주 크게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4번마 파티 레이나도 제법 좀 팔리는 마필이 될 수가 있겠는데 도전 세력 중에서는요. 제가 이제 금년 1월 달에 놓고 때렸던 마필이고 3월 달에 입상 직전 경주도 사실상 도전력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파티 레이나에게도 52kg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도전 세력 중에서 꼭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4번 파티 레이나 그리고 6번 7번 모두 다 내용면에서는 하자가 없다. 그렇죠. 문세영 기수가 기사한 승리 여제 쪽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 우리 조재현 기자 6번마 클린업 비전의 도전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거의 올대가리로 팔리는 1번마 포커스가 있는 경주인데 이번 7경주를 박 소장이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메리트 있는 막권 한 가지가 뚜렷하게 강의되어 있을 때 제가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을 하는데 이번 경주는 항구라 할 막권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인기마 조합을 하나 가져갈 텐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항구라용 막권이 끝까지 잘 연결되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라도 방어 막권으로 막아두는 조합이 무조건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다. 때리고 받치는데 그 때리는 공략을 배당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1번마 포커스는 빼지 않습니다. 포커스를 포함한 막권입니다만은 포커스와 함께 같이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아나짜리 마필 한 마리가 있다는 점 7경주 스페셜 승부처로 배당을 노리는 경주 박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7마리 편성인데요. 33주에서 1번마 3종 라이더와 4번마 모델 라인 2마리를 출전시켰습니다. 물론 인기는 4번마 모델 라인이 더 많이 먹고 있고 최근 행보도 전경주 2착을 갖다 댄 상황이다 보니까 인기 1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뭐 조교가 아무리 좋아도 또 현장 바람이 조금 탈지는 몰라도 너무 지금 액면이 없다 보니까 팔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델 라인 자체도 이제 등 떠밀려 팔리는 그런 인기 1위긴 한데 그래도 직전 경주 2착을 확실히 또 어부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2착을 왔기 때문에 이걸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1번마 3종 라이더도 이건 승부는 무조건 댕으로 쏴야 돼요. 댕으로 쏴야 되고 컴백 무대에서 과연 이걸 바로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가 관건인데 4번 모델 라인 역시도 흙 맞아서 좋을 게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두 마리의 현장 승부 의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박 소장의 현장 ARS나 우리 조재현 기자의 현장 속보 참조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 마리만
한번 추천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4번을 아예 축 잡고 간다. 예, 4번을 아예 축을 잡고 가는데 예, 팔리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내용으로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 마필 한 마리 말씀을 드릴게요. 추천이 아니라 요건 조금 불안하다. 현장에서 물론 상태를 여러분들께서 현장 상태를 살피셔야겠습니다만은 이 7번 맛 자이언트 홀드가 7번 뛰는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나오는데 직전 경주 2월 14일 경주를 뛰고 한 일주일 있다가 바로 거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세를 하고 3개월 만에 나오는데 문세영 기수가 뭐 훈련도 이렇게 세게 한 편은 아니에요. 유지 정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1400m에 편성이 약하니까 등 떠밀려서 현장 가면 아마 이게 최저배당으로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거세하고 3개월 만에 나오는 7번 자이언트 홀드를 그렇게 내용적으로는 세게 보지 않는다는 점, 요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정도는 아니어도 잠재력에서 한번 추려본다면은 5번마 빅 드래곤이 그렇죠. 이 혼합 4등급 정도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는 싹수를 갖고 있습니다. 혼합 4군에 원래 좀 능력 있는 말들이 신예 마필들 특히 좀 많이 쏟아져 나오는 법인데 이번 혼합 4군 경주는 정말 허접하네요. 네, 완전 허접이죠. 이런 편성에서라면은 5번마 빅 드래곤의 그 잠재력 바로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7번마 자이언트 홀드. 자이언트 홀드라는 이 인기마가 유력한 인기가 아주 많이 몰릴 유력한 인기마표 하나를 불안 요소 짚어내면서 조정 기자 7번마 자이언트 홀드 설명을 해줬습니다. 4번마 모델 라인은 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딸랑 7마리 뜨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고 예쁘지만은 뭐 경마장 이거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4번 모델 라인의 꼬리를 일단 찾는 경주로 접근을 하되 5번마 빅 드래곤 배팅 가치 그리고 7번 자이언트 홀드 불안 요소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800m. 자, 이번 경주는 조재흠 기자의 승부 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3경주의 스페셜 승부처에서 3마리 갖고 경마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 말 14마리 나옵니다만은 내용으로 한 마리씩 잘라내면은 이번 경주 역시 딱 3마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인기마도 그 중에는 있고 한 마리는 아예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상당히 조재흠이가 취재로 상당히 이거는 무조건 이번 경주에 되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 경주는 뭐 밥까지 굶으면서 배 쫄쫄 굶으면서 말 타는 기수도 있어요. 그 말을 꼭 내가 타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요일까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딱 출마표 뜨니까 그 기수가 탔네요. 그 마필에 대한 기대감은 더할 나위 없다는 거죠. 자, 내용 좋은 3마리만 딱 갖고 경마하면은 이건 중배당에 때리고 하나만 딱 막아놓고 이러면은 뭐 삼복주로 돌려도 충분히 돈이 되고 3마리 갖고 14마리 나와서 기본 배당도 저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딱 3마리로 자, 토요 경마 가장 세게 붙는 구경주 조재흠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오픈으로 펼쳐지는 1200m 암말 한정경주 JRA 트로피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를 알고 붙자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욕심들을 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등급에서 전 경주 우승을 차지한 6번마 장미언덕이 액면대로 팔린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인기 1위가 결국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이번 경주 1등급부터 3등급 마필까지 3번 쿨터치는 이제 3등급 승급전인데 1등급부터 3등급 마필까지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6번마 장면등은 차지하고 저는 9번만 이제 베스트 하이 요건 이제 김철호 기수가 가장 잘 탑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김철호 기수가 잘 알고 있고 또 9번마 베스트 하이의 능력을 가장 잘 끌어낼 수 있는 기수는 김철호 기수다. 이제 마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 15일 날 뛰었던 딱 그 걸음 9번 게이트에서 쭉 뽑고 나갔을 때 요번도 역시 9번 게이트인데 이 베스트 하이가 그때 그 걸음으로 뛴다면 1200m 암말 레이스에서는 이거는 그냥 갖다 꼽는다.
최근 주로도 감안했을 때 그래서 9번마 베스트하이의 선전 앞선 버티기를 가장 이번 경기는 세게 읽고 있습니다. 선행마가 참 많습니다. 1번마 그렇죠. 선 로들리부터 어쨌든 3번마 쿨터치도 뭐 여기서 따라가는 작전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따라가서 어떻게 2군 뛰든 말 3군 뛰든 말 때려잡아요. 일단 초반 강공이고 여기 이제 장미 언덕 풀문 파티 그리고 베스트 하이까지인데 베스트 하이가 외곽에서 가로질러 앞선을 다 정리하는 그림을 우리 조재현 기자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보진 않습니다만 그렇지. 그만큼 김철호 기수의 아주 뭐 강력한 초반 파이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번마 썬로들리는 뭐 게이트 이탈이 조금 기복적이긴 하지만은 선행력은 좋죠. 1200m의 만큼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1200이라 하더라도 이는 압박을 받으면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번마 케이어 샌딩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이 57kg을 완벽하게 아직 적응해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나가다가 아주 엄청 잘 뛰다가 부담 중량 때문에 기세가 확 꺾인 이후로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자막인데 1200m에서 상대적인 추입이라는 개념은 이번마 케이어 샌딩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57kg를 갖고도 단거리에서 과연 추입이 깔끔하게 되겠느냐 이것도 좀 배팅 가치가 좀 따라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뭐 따라가서도 선입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 6번마 장면덕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또 큰 경주에 욕심 많이 내죠. 1번 빠르고 베스트하이 빠르다는 건 뭐 누구보다도 문세영 기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 놓치지 않고 강한 압박으로 1200m 돌아낼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6번마 장미 언덕을 축으로 가는 배팅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위 등급에서의 어떤 그 깜짝 쇼가 나오는 그림보다는 그렇죠. 6번마 장미 언덕을 축으로 후착을 열어줘야 되겠고 저 역시 2번마 케이어 샌딩을 현장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제 부담 중량 측면에서 다 같은 57이지만 3번 5번 빼고 3살짜리 3번 5번 빼고는 다 57이지만은 특히 케이어 샌딩은 좀 부담 중량에 아직까지 그 완벽한 적응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케이어 샌딩보다 조금 더 전개 변수를 낼 수 있는 마필 쪽에 배당을 한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마 장미 언덕 공통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되겠고요. 9번마 베스트 하이의 초반 선행 우리 조재현 기자의 추천 내용이었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치러지는 1700m 경주입니다. 총 9마리 출전하고 있고 이번 11경주가 박 소장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인기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4번마 피코나이스가 전 경주 대구낭을 쫓아서 2착을 왔어요. 사실상 그때 경주도 뭐 아주 강한 편성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이준철 기수 말 타는 게 적극적으로 좀 변하면서 4코너 때 타이밍을 잘 맞춰낸 덕분에 비교적 넉넉한 2착을 갖다 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이번 경주 인기 거의 올대가리급으로 팔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4번마 피코나이스를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쌍대가리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4번 피코나이스가 부러졌을 때 저는 항구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져가더라도 쌍승식 후착 정도라면은 배당도 넉넉할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4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들에 대한 전력 분석이 끝내 있고 전개도 잘 따라주는 가운데 현장에서 승부 의지까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면은 멋진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기 1위를 놓고 후착을 찾는 그런 배팅이 아니라 인기 1위 자체가 부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감안한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가는 11경주 박 소장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 제12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3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3번마 신규 강자가 지난번 1700m 그러니까 첫 거리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맞이한 가운데 부담 중량도 조금 과했습니다. 신규 강자가 바로 돌파해내기에는 그 직전 3월 1일 경주하고 대비했을 때 너무 급격한 부담 중량의 증가가 늘어난 거리와 맞물려서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대로 1700 나왔다면은 상대를 좀 봐야 됐겠지만은 1400이에요. 스피드와 끈기만 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아주 화려했던 1400m 주력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3번마 신규 강자가 인기 1위로 등극돼 있습니다. 저는 뭐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조재흠 기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견은 없습니다. 3번마 신규 강자의 1400 적정거리 출전, 그다음에 상대적인 그 상대 마필들 봤을 때 신규 강자는 뭐 저도 인정이 되고, 이 나머지 후차권에서는 이제 4번마 오레이즈 위너의 줄어든 부담 중량이 첫 번째로 눈에 띕니다. 직전 페인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직전에는 조금 서둘러 쓰면서 2주 만에 쓰면서 말에 좀 무리가 갔다, 이런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쉬면서 5주 만에 나오고 또 김동수 기수가 타면서 부담 중량까지 직전 대비해 4.5kg가 빠졌고 거리도 줄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선입이 되는 이 4번마 오레이즈 위너기 때문에 이번 경주 3번 오레이즈 위너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출전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훈련도 충분하게 해주진 못했고 그 와중에 부담 중량까지 많이 늘어났던 그렇죠. 만큼 1700m에서 깨졌다. 이번에는 모든 면에서 직전 경주보다는 훨씬 더 호전된 호조권이기 때문에 4번 올웨이즈 위너의 순발력 발휘를 기대해 본다. 자, 이런 측면이었고요. 페로비치가 타는 6번마 금화 피닉스, 이거 몸값 뽑기에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2억 9천이었죠? 그래도 1400m는 얘가 뭐 포기할 일은 없고 1월달에 그 쉬었다 돌아와서 완전히 꼬꾸라질 뻔했죠. 완전히 찻집불량으로 레이스를 망가뜨렸고 3월달에는 말이 많이 끌었어요. 조교 때도 썩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깨졌고, 지난번에 1800m 말할 것도 없고 1400m인데 요거 좀 내용이 어때요? 조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이번에. 정말 이신영 조교사를 이제 투표장에서 만나갖고 그 앞에서 이런 거 참 걸리면은 마주 예. 보기도 그렇고 이게 먼저 이제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좀 안타깝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1400 나왔고 아직까지도 물론 뭐 어느 조교사라든지 그 2억 9천짜리 말을 뭐 포기할 그런 조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꾸준하게 지금 컨디션을 올리고 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그 페로비치 기수가 당일날 이제 일진화랑 박현우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이제 바뀌었는데 인기도대로 2착 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14점 아필들을 몇 마리 태워줬는데 요거 이제 페로비치가 탔고 거리도 줄였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이신영 조교사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금 4세 초반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조금씩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흡족할 수준은 아니다가 사실 이신영 조교사의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예. 조금 길게 볼 수 있어요. 금화 피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지금 못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페로비치가 말 좀 타는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믿고 이제 조교부터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가 3번 빼고는 그래도 또 강자는 없어서 뭐 굳이 여기서 뭐 안 갈 일은 없죠. 곱게 따라가면서 기본 순발력대로 쫓아가면서 이제 눈치를 볼 것인데 2착 들어올만 하면은 아끼지 않고 때릴 것이고요. 꼭 요번이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버리긴 좀 이르다. 그렇죠. 이제 2억 몸값 뽑기는 글렀지만은 그래도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페로비치와의 호흡 눈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12경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저희들은 일요경마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